할머니 빨리 이것 좀 치워. 뭐해? 이 녀석 좀 봐.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침 식탁, 초등 저학년 손주가 우유를 흘렸습니다. 할머니인 이 씨는 휴지를 가져다 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네가 흘린 건 네가 치워야지. 할머니가 도와줄 테니 같이 하자. 그런데 손주가 토라져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싫어? 할머니 치워버려? 뭐라고? 이놈의 녀석이. 너 이리 나와봐. 잠시 뒤 며느리가 나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달래주세요. 아침부터 기분 상하잖아요. 그러더니 황당한 소리를 덧붙입니다. 우리 시우는 창의력이 많은 아이라 우유를 관찰하는 거예요. 저걸 지금 스스로 치우게 하면 관찰 시간이 끝나니까 저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씨의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내가 비정상인가, 제가 비정상인가, 어떻게 자식을 저 모양으로 키우나. 잠시 뒤 방 안에서 울음 섞인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나 학교 안 갈 거야. 할머니 때문에 기분 나빠. 그 옆에서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이 씨를 노려봅니다. 보세요. 애가 이렇게 된 거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전 이제 회사 나가야 하니까 어머니가 좀 달래서 학교 보내주세요. 뭘 달래? 지가 잘못했는데? 지금 지 할미한테 말버릇 못 봤어? 어른이 아이 마음을 공감해줘야죠. 달래주시고 안아주시고 꼭 기분 풀어서 학교 보내주세요. 며느리는 말은 그렇게 하며 거울 앞에 앉아 화장품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씨의 눈썹이 파르르 떨립니다. 얘, 너나 네 자식 그렇게 키워라. 나는 못한다. 그 순간 이 씨는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행주를 탁하고 던집니다. 다 관두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꼴을 당하고 있나. 그리고는 숨을 고르지도 않은 채 현관문을 쾅 닫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올해 64세의 이선자 씨가 6년 만에 손주를 맡게 되었을 때 초반에는 온갖 설렘을 가지고 손주와 함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좋아하는 간식을 골라 먹이고 손주 손을 꼭 잡고 학교까지 걸어가는 상상만 해도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처음 손주 양육을 부탁했을 때 이 씨는 망설임 없이 얼른 수락했습니다. 손주를 가까이 두고 매일 볼 수 있다니 이게 행복이지. 그때만 해도 그 결정이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만들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씨의 시골 집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막 손주를 낳아 인사 왔을 때만 해도 아이는 이제 막바닥을 기며 꼼지락거리는 귀여운 모습이었고 통통한 손발과 방긋 웃는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이 씨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시우가 조금만 더 크면 같이 꽃 구경도 가고 텃밭에서 상추도 따야지. 이렇게 마음속에 작은 소망을 하나둘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다시 만난 손주는 전혀 이 씨의 뜻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씨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내가 기억하던 그 귀염둥이가 맞나? 내 핏줄인데도 이상하게 얄밉게 느껴졌고 얼굴은 아들을 쏙 빼닮았지만 버릇이 너무 없었습니다. 이 씨가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시우야, 인사해야지.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싫어. 인사 안 해. 이 씨는 멈칫하며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할미 보고 인사도 안 해?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획 돌리며 말했습니다. 할미가 뭐야? 짜증나. 말 걸지 마. 이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를 품에 안으면 따뜻함이 전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날은 보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나이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 지 엄마 치마폭 뒤에 숨어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애써 웃으며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라 부끄러운가 보네. 그러나 속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씨는 손주와의 만남이 결코 상상 속의 따뜻한 장면들로만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이 씨를 보고 살짝 귓속말로 언지를 주었습니다. 애엄마가 얘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그 말에 이 씨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내 손주인데 내가 조금만 잡아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어찌어찌 같이 살게 되었고 이 씨는 매일 아침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학교 앞까지 걸어가는 길. 아이는 말없이 앞만 보고 걸었지만 이 씨는 이 정도야 별로 어려울 것도 없네.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침 등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마음 한켠에는 이제 점점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라교 시간 이 씨는 약속한 대로 학교 앞에 서서 손주를 기다렸습니다.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손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종이 울린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이 씨는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은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친 건 아닌지 어디로 간 건지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물어봤지만 김시우요? 못 봤는데요. 오늘 안 나온 것 같아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 씨는 점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이 씨는 자신이 생각했던 손주 돌보기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장이 쿵쿵 뛰고 온갖 불안한 생각이 스치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왁 하고 놀래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손주가 환하게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놀랐지? 나 숨은 거야.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김시우,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 걱정되게. 이 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손주는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뚱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할머니랑 가기 싫어. 혼자 갈 거야. 그 말에 이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속에서 열이 치밀어 올랐지만 우선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게 먼저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주는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인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망아지가 풀려난 듯 차가 오건 말건 도로 가까이까지 튀어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시우야, 거기 위험해. 이 씨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높아졌지만 손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 씨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 씨를 향했고 누군가는 저렇게 뛰어다니면 위험한데 라며 혀를 찼습니다. 이 씨는 온몸이 땀으로 젖을 만큼 뛰어다니며 손주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하니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손끝이 닿을 듯 하다가 놓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결국 집 앞이었고 손주는 이 씨를 놔두고 횡하니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씨는 땀범벅이 되었고 철렁 내려앉은 가슴은 아직도 쿵쾅거렸습니다. 결국 이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힘들었지만 그대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시우 녀석 말이야. 왜 이렇게 천방지축이냐? 학교에서 집 오는데 난리도 아니야. 그 순간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이 아니라 온 정신과 체력을 다 써야 하는 전쟁 같은 하루라는 것을. 그런데 며느리는 전혀 다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느긋하기만 했습니다. 아, 시우가 원래 호기심이 많아요. 누가 자기를 통제하는 걸 싫어해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세요. 그 말에 이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 거야? 황당함과 답답함이 뒤섞여 이 씨는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번에도 그랬어. 그래서 한번 크게 사고 날 뻔했잖아. 근데 그때도 애엄마가 운전자 잘못이라면서 고소한다고 난리쳤어. 내가 쫓아가서 말리고 사과까지 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는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본 손주의 행동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들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답답해 죽겠어. 지금 바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 있을 땐 말도 못해. 조금이라도 잘못을 지적하면 발끈하고. 이 씨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근데 원래 내가 맡기로 한 게 아니었잖아? 왜 갑자기?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원래는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하면서 도우미를 구했는데 그 도우미가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만두더니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마저 연달아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엄마, 그게 시우 버릇하고 말투가 너무 심해서 동네 맘카페에까지 소문이 났어. 그중에 한 도우미는 애엄마랑 싸우고 나서 아예 시우 얘기를 글로 올려버렸어. 그 글이 퍼지면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졌지. 그러다 결국 1시간 거리에서 살고 있는 이 씨에게까지 부탁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씨는 6개월이면 금방 지나가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손주를 맡아주기로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맡은 지 고작 3일도 채 되지 않았건만 이 씨는 이미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무례한 말투, 그리고 그 모든 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며느리의 태도가 이 씨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반찬 투정을 하면, 먹기 싫어도 조금은 먹어야 해. 책을 던지면 그런 건 바닥에 던지는 게 아니야. 몇 번이고 단호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손주는 아예 이 씨만 보면 엄마 뒤로 숨고 아니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대놓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할머니 좀 치워. 나 저 사람 싫어. 그 말에 며느리는 놀란 기색도 없이 이 씨를 흘끗 보더니 어머니, 애한테 너무 딱딱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교육 방식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씨는 어이가 없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저 이번 주말에 유명한 육아 전문가 강연이 있거든요. 어머니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티켓 예매했어요. 가서 강사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훨씬 나아질 거예요. 내가 가서 들으라고? 네. 참나? 이 씨는 속으로 불쾌감이 치밀었습니다. 지금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할지 헷갈리는 판국이었습니다. 예, 됐다. 뭐 그런 데에 돈 쓰니? 그럴 것 없다. 어머니, 좋은 교육이니까 꼭 들어보세요. 어머니한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며느리는 끝내 강연 날짜까지 잡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그날 단호하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며느리의 태도와 손주의 버릇에 지칠 대로 지쳤고 그렇게 며느리의 요구를 또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에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예, 나 몸이 안 좋아서 약속한 대로 6개월씩은 힘들겠고 딱 2달만 봐주마.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갑자기 일정을 조정하시면. 이 씨는 짧게 잘랐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게 내 한계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불쾌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는 더 어색해졌습니다. 그 사이 손주는 점점 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 씨가 조금이라도 단호하게 말하면 손주는 며느리에게 달려가 할머니가 야단쳤다며 일러바쳤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은근히 이 씨를 탓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알아볼게요. 어머니가 약속하신 2달만이라도 애한테 완전히 집중해 주셔야 해요. 하지만 이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2달이라도 어떻게 버텨야 하나. 그 마음속 피로와 짜증은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이 씨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오냐오냐 해주자. 아들 생각해서라도 참고 넘어가자 하고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주말이 끝나자마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에 갈 준비를 하던 손주가 식탁 위에 놓인 우유를 집어들더니 그대로 엎질러 버린 겁니다. 하얀 우유가 식탁과 바닥으로 흘러내리자 이 씨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얼른 닦아야지. 그런데 손주는 고개를 돌리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정신 사납게 뛰어다녔습니다. 이 씨는 참다 못해 단호하게 불렀습니다. 이 녀석아, 우유를 흘렸으면 닦아야 할 것 아니냐. 이리 와봐라. 그리고는 손에 행주를 쥐어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손주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가 치워. 안 치우고 뭐해? 이 씨는 깜짝 놀랐지만 억지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얘 좀 봐. 너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네가 흘린 건 네가 치워야지. 할머니가 같이 도와줄게. 그러나 손주는 눈을 부릅뜨더니 이 씨 손에서 행주를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그 소리에 부엌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고 이 씨의 속에서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화가 서서히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씨의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손주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할머니 싫어? 할머니 치워버려? 뭐라고? 이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순간 안방 쪽에서 며느리가 급히 쫓아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애 기분 상하게 왜 그러세요? 그냥 달래주세요. 차갑게 말하더니 곧 기막힌 소리를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저 녀석 말하는 거 못 봤어? 저 말버릇이 제정신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마치 이 씨가 괜한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라도 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를 상대로 그런 걸 일일이 화내시면 어떡해요? 이 씨는 황당함에 말을 잇지 못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우랑 한 달 가까이 있어 보시고도 모르시겠어요? 시우는 창의력이 많은 아이예요. 그리고 지금 우유를 관찰하는 거고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 치우라고 하시니까 저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 말에 이 씨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우유를 관찰한다고. 이게 창의력이라고. 그럼 저 버릇없는 말투와 행동도 다 창의력인가? 아우, 이걸 일일이 설명해드려야 하다니. 지금 너무 바쁜데. 며느리는 도리어 짜증을 냈습니다. 이 씨는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고 자신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눈앞 상황이 비정상인 건지 헷갈렸습니다. 내가 비정상인가? 제가 비정상인가? 그 순간 이 씨의 속에서는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화와 허탈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순간 손주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더니 아까 이 씨가 쥐어줬던 행주를 다시 한번 힘껏 밖으로 던졌습니다. 자기 기분을 알라는 듯이 말입니다. 행주는 바닥을 구르며 부엌 한가운데로 나뒹굴었습니다. 나 학교 안 갈 거야. 할머니 때문에 기분 나빠. 손주의 고함이 집안을 가득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눈빛으로 이 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애가 상처받았잖아요. 이 씨는 그 말에 너무 놀라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혀를 내두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며느리는 적반하장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 이제 회사 가야 하니 어머니가 시우 안아주시고 마음 좀 알아주세요. 이 씨는 참다 못해 맞받아쳤습니다. 뭘 알아주고 안아주라는 거야? 저건 눈물 속 백에 야단 맞아야지. 그러나 며느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이를 좀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꼭 시우 달래서 학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 순간 이 씨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행주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싱크대로 휙 던져버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 너나 네 자식 그렇게 키워라. 나는 못한다. 말이 끝나자마자 이 씨는 곧장 작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가방에 넣고 손에 잡히는 대로 챙기며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나가야 해요. 시우 학교 안 데려다 주실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 나는 더 못 본다니까? 네 자식 그렇게 싸매고 오냐오냐 하면서 남한테 저렇게 미운 털 박히게 키워봐라. 너만 네 자식 예쁘지 밖에서는 천덕꾸러기 되는 거야. 그 꼴을 내가 안 봤으면 안 봤지. 똑같이 너처럼은 못 키운다. 그 말에는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와 서운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이 씨는 한치의 미련도 남기지 않고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지만 이 씨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소리를 등 뒤로 흘려버린 채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마침내 아파트 앞을 나서면서 이 씨의 마음속에는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않겠다는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선 뒤 아들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지만 이 씨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속이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그보다 더 싫었던 건 이 집의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처구니 없어도 결국 며느리 말이 법처럼 흘러가는 구조. 아들이 중간에서 말리거나 이해하려 해도 마지막에는 며느리 편에 서는 현실이 지겹고 불쾌했습니다. 이 씨는 더는 이런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며느리의 전화와 카톡을 모두 차단하며 마음속으로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아들이 또 전화를 걸어와 사정사정했지만 이 씨는 단호했습니다. 니네 자식을 저렇게 조그만할 때부터 천덕꾸러기로 키우면 덩치 커지면 이제 너희가 다 되돌려받는다. 사회에 나가서 사람 구실은 하게 키워야 할 거 아니냐. 사람 만들어 놓기 전까지 너도 시우도 네 마누라도 안 본다. 그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잠시 말이 막힌 듯 침묵하더니 깨갱하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며느리가 직접 손주를 맡게 된 것은
이 씨가 행주를 던지고 집을 나가버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며칠만 좀 신경 써주면 되겠지. 며느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듯 했습니다. 아침에는 손주를 깨워 씻기고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학교에 보냈습니다. 옷도 단정히 입히고 가방도 챙겨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별것도 아닌데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어머니는 너무 예민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며느리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점심 무렵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학교였습니다. 어머니, 시우가 수업을 안 듣고 교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지를 하면 소리를 지르고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둘러 자리를 정리한 뒤 부랴부랴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무실 앞 복도에 다다른 며느리는 그곳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는 손주를 발견했습니다. 팔짱을 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나만 뭐라고 해. 선생님 너무 싫어. 애들도 너무 싫어. 손주는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머쓱한 표정의 선생님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멀찍이 서 있었고 그 광경을 본 며느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렇게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며느리는 이미 잔뜩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 아들도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나와 있었습니다. 담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학부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우 때문에 수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담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상태면 담당 선생님을 붙여야 할 지경인데 저희 학교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어머님이 오전 수업 시간만이라도 아이 옆에 계세요. 그 말에 며느리의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그동안은 손주를 봐준 도우미들이나 시어머니인 이 씨 탓을 하면 그만이었으나 지금 눈앞의 상황은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 나온 뒤에도 며느리는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아예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드러누워 버렸고 아빠인 아들이 단호하게 야단을 쳐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어찌어찌 연차를 내어 그날그날 상황을 수습했지만 이제 더 이상 직장에 눈치를 주지 않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차도 바닥나고 회사 업무는 쌓여만 가는 가운데 손주를 온전히 감당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회복할 만한 신호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손주가 이전에 어린이집을 다닐 때도 숱하게 친구들과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같이 놀다 장난감을 빼앗고 친구를 밀거나 울리는 일이 반복됐고 선생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 혼자 밖에 나가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원장은 그때마다 며느리를 불러 상담을 권했고 어머니, 시우한테는 훈육이 필요해요.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흘려듣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원장님은 교육기관에 계시는 분이 아이를 다그치고 야단칠 생각만 하세요? 전 아이대의 아이는 당연히 또래 아이들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실망스럽네요. 그렇게 가볍게 넘긴 결과가 지금의 사태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이 씨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볼은 폭패이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도저히 수습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를 야단치시든 뭘 하시든 아무 말 안 하고 다 어머니 믿고 맡기겠습니다. 시우 좀 봐주세요. 용돈도 더 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절박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학교는 둘째치고 주변 학교에서도 전학 안 받아준다고 선생님께서 그러세요. 진지하게 병원도 병행해서 치료를 받자고 하시는데 저 너무 겁나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시우도 안타깝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요, 어머니. 다 제 탓이에요. 하고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늦게 찾아온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며느리를 생각하면 여전히 얄미웠지만 그래도 엄마랍시고 자식 걱정에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그 심정만큼은 이해가 됐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손주 걱정이 먼저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그럼 내가 시우한테 어떻게 하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참견도 하지 마라. 며느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이렇게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이 씨는 그렇게 선언하듯 말했고 그 다음부터는 손주의 버릇을 눈물 속 베개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씨는 스파르타식으로 손주를 대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규칙과 원칙을 어기면 바로잡았고 손주가 아무리 짜증을 내고 발을 구르며 반항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손주는 처음부터 고분고분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기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며 울부짖기도 했지만 이 씨는 손주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고쳐야 돼. 행동 하나하나를 바로 잡기 위해 인사하기, 식사 후 치우기, 물건 제자리에 두기 같은 아주 간단한 것부터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나기도 했지만 이 씨는 한 번 정한 원칙을 결코 꺾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손주가 다니던 학원은 전부 끊었습니다. 학교 수업까지만 마치고 오후 시간은 온전히 이 씨와 단둘이 집에서 보내며 생활 규칙과 예절을 하나씩 배우게 했습니다. 이 씨는 이 시간이 시우를 바꿀 마지막 기회라며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처음엔 더 난리를 치고 집안을 활개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버티기도 했습니다. 싫어. 안 해. 네가 할 일이야. 고집 부리지 말고 얼른 해. 이 씨는 야단칠 땐 매섭게 야단쳤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꼭 칭찬했습니다. 이번엔 시우가 자리를 잘 지켰네. 아주 잘했어. TV, 유튜브, 핸드폰은 전부 끊어버렸습니다. 오롯이 할머니와만 시간을 보내게 하면서 손주는 점점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묘하게도 손주는 할머니에게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조금씩 순해졌고 이 씨도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우가 할머니 말도 잘 들었으니까 간식 만들어 줄게. 할머니, 나 떡볶이 먹고 싶어. 그래, 떡볶이 해줄게. 놀고 싶다는 것도 같이 해주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빠짐없이 다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체육한다고 하지 않았어? 뭐 했어? 축구했는데 정우가 자꾸 나 못한다고 놀렸어. 그랬구나. 뭘 못한다고 하는데? 손주는 자잘한 얘기를 늘어놓으며 수다가 많아졌습니다. 할머니가 귀 기울여 들어주니 조잘조잘 떠들다가도 중간에 욱해서 아, 몰라. 하고 혼자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끝까지 들어주었고 손주는 다시 안심한 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씨는 변해가는 손주의 모습을 보며 왠지 울컥했고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예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든 기분이 나쁘든 무조건 존댓말을 쓰도록 했습니다. 식사 준비할 때는 숟가락을 놓게 가르쳤고 식탁에 물을 따라 놓고 엄마, 아빠, 할머니 등 어른들이 숟가락을 든 다음에야 먹기 시작하게 했습니다. 인사는 똑바로 하고 말할 땐 반드시 존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혹시라도 또 때를 쓰면 절대 들어주지 않고 아무것도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원칙을 강하게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손주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우가 예전보다 유순해졌고 선생님 이야기도 잘 듣고 애들이랑도 잘 어울려요, 어머니. 그리고 요즘 할머니랑 지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이 씨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씨는 무엇보다 손주가 안정된 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 자식 내가 혼내야지. 안 그럼 내가 안 보는 데서 남한테 혼난다. 그게 더 가슴 찢어지는 일 아니냐? 너도 이번에 느낀 게 많겠지. 우리 서로 시우 더 많이 사랑해주면서 살자. 그 뒤로 며느리는 진심으로 이 씨에게 감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상하고 나를 세웠지만 이제는 시우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웃으며 어머니 덕분이라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를 무척이나 좋아하게 됐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달려와 할머니 품에 안기고 이 씨가 잠깐 외출이라도 하려고 하면 할머니 어디 가요? 나도 같이 갈래요.
하며 불안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주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할머니 곁을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아들도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는지 이 씨의 집을 시온의 집 근처로 옮겨드리려고 부동산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엄마, 가까이 계시면 시우가 더 좋아할 거예요. 아들의 말에 이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의 평온한 일상이 마음에 들었고 손주가 올바르게 자라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